당신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지금 몇 명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300명? 500명? 어쩌면 그 이상.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도 반가울 사람이 진짜로 몇 명이나 됩니까? 50이 넘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은 더 늘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더 외롭습니다. 모임은 많아졌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렇게 씁쓸합니까?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듣기 싫을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난달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거기 갔지? 분명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뭔가 허전합니다. 피곤합니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빠져나간 느낌.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평생을 혼자 살다 혼자 죽은 사람.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를 끌어내린다. 처음 들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냉소적인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혹은 지난달, 당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이 어느 대학 갔다는 이야기, 무릎이 안 좋다는 이야기, 요즘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는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자식, 건강, 정치. 이상하지 않습니까? 50대 남성들의 술자리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고향 친구든 직장 동료든 결국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는 필연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내려갑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평준화입니다. 누군가 철학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누군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좌중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식, 건강, 정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깎아내야 한다. 4분의 3. 당신이 가진 생각의 4분의 3.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4분의 3.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의 4분의 3. 그것을 전부 잘라내고 남은 4분의 1로 웃고 맞장구 치고 잔을 부딪힙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얼마나 당신이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나갑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나는 여전히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욕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끈질기게 지배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돈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질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동창회에 나가는 것은 진심으로 그들이 그리워서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확인받고 싶어서입니까? 대답하기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만남은 진정한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울 게임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며 나를 확인하고 당신은 나를 보며 당신을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은 정보가 아닙니다. 감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소음입니다. 진정한 대화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것.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해도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발견되는 것. 그런 대화를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했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관계들 중에서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는 과연 몇 개입니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라면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 것인가?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30년 된 친구를 끊으란 말입니까? 같은 동네 사는 선배를 멀리하란 말입니까? 명절마다 얼굴 보는 그 사람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사유 끝에 도달한 관계를 보는 세 가지 눈. 첫 번째,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어둠 속에서 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의 뱀파이어는 대낮에 웃으면서 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 전날 밤부터 약간 피곤한 사람. 전화를 받고 나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는 사람. 헤어지고 나서 1시간쯤 멍하니 앉아있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악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과 당신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따라 에너지를 쏟거나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위한 연료입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거에 사는 사람. 이 유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20년 전 당신, 30년 전 함께 술 마시던 그 시절의 당신. 그때 당신이 했던 말, 그때 당신이 웃던 방식, 그때의 공기. 그 사람 앞에 앉으면 당신은 자꾸 과거로 소환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네가, 그때 기억나? 처음엔 따뜻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면 이상하게 깝깝해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추억할 수 있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당신을 자꾸 과거의 좌표에 고정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성장한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그 시절의 버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닻입니다. 당신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무거운 닻.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만남의 빈도를 스스로 조절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허영의 거울. 이 유형이 가장 교묘합니다. 알아채기도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줍니다. 당신을 챙깁니다. 연락도 자주 합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늘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까? 명시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그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곁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자신이 더 빛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판단력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즐깁니다.
당신의 실패를 공감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더 멋지게 비춰주는 살아있는 거울. 이것을 알아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자, 이제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과거에 당신을 묶어두는 사람, 당신을 거울로 쓰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리는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의 정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밀도의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겨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혼자 있고 싶어지는 사람. 이상하게 들립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만남은 당신을 자극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 혼자서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산책을 나가게 만듭니다. 메모를 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운 내면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선택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 진짜 당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관계가 짐이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향 평준화되는지도 들었습니다. 누구를 떠나보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비우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단어를 구분하겠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고독. 영어로는 더 선명합니다. loneliness, 그리고 solitude.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결핍에서 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아픈 감각입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타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범인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현자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여기서 현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충분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충분한 사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정신적 귀족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재산은 어떻게 쌓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평생 2가지를 반복했습니다. 독서, 그리고 사색. 단순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2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좋은 독서는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생각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재산이 늘어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색. 사색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은 질문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들을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여야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고독은 그래서 사치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정했습니다. 명예욕은 끊기 가장 어려운 욕망이라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을 들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달리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 길어야 하루. 그리고 다시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더 큰 칭찬이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마약의 구조입니다. 내성이 생기고 의존이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끊는 방법을 딱 하나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했다고 해서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당신이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 하십시오.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산책,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독서, SNS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식사. 그 행위 자체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계가 짐이 되는 순간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워낸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과도 멀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심심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모임에 나갑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 없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서로 쌓은 생각들, 사색으로 갈고 닦은 질문들, 타인의 시선 없이도 빛나는 자신만의 세계.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론리네스가 아니라 설리튜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하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